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화해 사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이 화해 거래 금지 조치를 유예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상무부가 어제 화해에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산 제품 구매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한 겁니다. 임시 거래 허용 범위는 기존 네트워크의 보수 점검이나 기존 고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화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오는 8월까지는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의 혼란을 피했다는 안도감에 미국 증시가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인 건데, 하지만 화웨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뭔가 양보했다기보다는 화웨이와 거래 중단에 따른 미국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네요. 기술 전쟁으로 치닫는 먹구름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얘긴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중국이 보복카드로 반도체 원료인 히토류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됐었잖아요. 이에 대한 미국의 맞대응 소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 블루라인이 호주 최대 히토류 생산업체와 함께 미 텍사스의 히토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히토류를 둘러싼 자원 전쟁이 미중 무역 전쟁 판도를 뒤흔들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양상입니다. 게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대장정 기념탑을 참배하고 헌화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홍군, 즉 중국 공산군이 여정을 시작했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대장정의 출발점에 와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 시장은 이를 두고 무역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하고 싶은데 연이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자, 아마 이 무역 갈등에 따른 긴장이 계속되는 만큼 당분간 주가의 반등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같이 살펴보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가지수 정기 변경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 구성 종목의 정기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4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은 12개 종목, KRX 300은 20개 종목을 교체하기로 했고요. 신규 구성 종목은 오는 6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코스피 200 편출입 종목부터 좀 같이 볼까요? 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 종목은 휠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일현대시멘트, 애경산업 이렇게 4개 종목이고요. 제외된 종목은 SBS, 한일홀딩스, 무학, 팜스코 이렇게 4개 종목입니다. 정기 변경 후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89.8% 수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코스닥 150 편출입 종목 같이 볼게요. 조금 많은 편인데 편입 종목에는 천보, 에코프로비엠, 인선ENT, EM코리아, ABL바이오, 유틸렉스, 알테오젠, 강스템바이오텍, 올릭스, 와이솔, 넥슨GT, 슈피겐코리아 이렇게 12개 종목이 있고요. 제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유니슨, 동국SNC, 평화전공, 인터파크, 골프존 유딘홀딩스, 인터로조, 바디텍메드, PSK홀딩스, 유진테크, 인터플렉스, 상상인 이렇게 12개 종목입니다. 정기 변경 후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51.1%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신규 편입 종목은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외된 종목들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신규 편입 종목들에 왜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코스피 200은 코스피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고 코스닥 150은 코스닥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스도를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를 구성할 때 보통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의 펀드를 많이 만드는데요. 이때 만약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삼는다면 자연히 그 펀드에는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고요. 코스닥 150을 벤치마크로 삼았다면 코스닥 150 구성 종목들을 포함해 펀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직접 종목을 골라 운영하기보다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 투자 자금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에 이 패시브 자금이 좀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KRX 300은 2018년에 출범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새로운 통합지수라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편입 종목만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아기상어 미국 라이센스 취득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를 기억하시죠? 전 세계 아이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아기상어를 만든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데요. 이 스마트 스터디의 김민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드디어 라이센스되어 출판, 기뻐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아기상어 보드북의 미국 라이센스 취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라이센스 획득이 북미 영유아 출판 시장 진출에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스터디는 상장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 오늘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삼성출판사입니다. 이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 지분 22.52%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표 관련주로 꼽히고요. 특히 김진용 삼성출판사 대표의 장남이 스마트 스터디의 김민석 대표임이 알려지면서 아기상어의 수혜주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핑크퐁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토박스 코리아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자,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중국산 소시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산 소시지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JTBC의 한 기자가 서울 대림동 해외 식재료 가게를 취재했는데 이곳에서 중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시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으로 들여오는 제품들입니다. 이 햄과 소시지가 잔반 사료에 섞이게 되면 돼지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게 대림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방역 체계로 실제 확실히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실정인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사료주인 우성사료, 우진 BNG 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동물약품과 백신 관련주인 대성미생물, 이글벳, 팜스웰 바이오 모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